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두 번째 시간이 제가 이 조직 문화가 뭐고 그리고 조직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1시간 남짓 할 거고요. 그리고 1시간이어도 제가 앞에서 1시간 내내 떠들기보다는 중간에 여러분들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조직 문화가 뭐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조직 문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저희 주변의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시면 크게는 우리가 진짜 직격탄을 맞은 코로나가 있고요.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이런 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영화 써니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야, 너 나중에는 뭐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는다고도 하겠다 이랬는데 이미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디지털화로 인해서 우리 시대가 엄청 빠르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대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세대가 바뀌는데 지금 저희가 모여있는 지금 이 모습도 한번 보세요. MZ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핫 키워드인데 이제는 노동인구의 40% 이상이 MZ세대가 2035년이 되면 MZ세대가 40% 이상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가 경험해온 사회 그리고 경험한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들 이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요즘에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그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이대로만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하던 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점, 우리의 개선점을 보완하면서도 우리가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나가자. 이게 조직 문화의 한 단면이거든요. 우리가 조직 문화를 어떻게 좋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니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해도 사실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이 인생 안에서 이 뷰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이 뷰카라는 단어는 1980년대에 군대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해요. 미군에서 전쟁 상황을 봤더니 전쟁 상황이 이렇다더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약자거든요. 첫 번째로는 변동성. 너무 변동이 많아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업들에서 그리고 조직에서 10년 계획 이런 거 세웠거든요. 요즘에 10년 계획 세우는 조직들 하나도 없어요. 당장에 2, 3년 어떻게 전략적으로 당장에 올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 많이 하셔도 10주년을 준비하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계획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빨리 변하기만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모호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변화의 상황에, 너무 많은 복잡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공기관들이랑 일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희는 대기업이 훨씬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났던 공공기관들의 특징을 좀 제가 정리해 왔어요. 보시면은 변화에 대한 양가적인 마음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익숙해. 그냥 기관장이 바뀌고 그리고 청장님이 바뀌고 아니면 시장이 바뀌고 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이 변화에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업무하는 방식, 내가 기존에 해왔던 매뉴얼 이런 것들의 변화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변화할 수 없는 거지라는 이 변화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보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문화재청 소속으로 커리어 시작했거든요. 문화재청이 문화재재단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보지 바뀌었어요. 2년에 한 번씩. 혹은 막 1년에 막 발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 정기적으로 보직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저희 마음은 뭐 하다가 잘 안 되는 건 다음 사람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사실 저도 그런 걸 받았었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분이 사업을 아주 엉망으로 해놓고 내가 막 정산하다가 막 2달이 가요. 막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정기적으로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공공만의 방식이 있어요 라는 게 제가 만난 조직들의 되게 비슷한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육에서 이런 우리의 방어 기제를 버려보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다 해봤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결속력이나 소속감보다는 나만 잘하면 돼 라는 특징을 많이 보이시는 게 공공기관의 특징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금천구청이 어떤지 들여다봤잖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제가 만나는 조직들은 오프라인에서 하면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온도계를 그려놓고 스티커 붙이도록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는 막 이 바닥에 이렇게 붙이시는 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진짜 높은 점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조직 문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 문화에서 어떻게 장점을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 저런 게 조직 문화야?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조직 문화란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조직 안에서 일정한 패턴을 갖는 것들. 그래서 근데 그 패턴을 갖는 것들이 공표되어 있기도 하고요. 혹은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 우리는 분명히 9시 출근이라고 공표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문화재재단 갔는데 8시 반에 갔는데 꼴찌인 거예요. 뭐지 이게? 근데 신입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5시 40분이면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이 이미 5시 40분에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다녔던 조직의 공표된 문화이자 암묵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룰이거든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 조직 혹은 우리 팀에 이런 게 있는지. 우리 조직에서 공표된 문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팀 혹은 우리 조직에서 이런 건 돼, 이런 건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장면을 조직 문화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직 활동의 전제와 혹은 믿음, 아, 나는 그럴 수 있어.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의 대가인 이 에드거 샤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조직 문화, 금천구청에 입사를 해서 들어왔어요. 보니까 나는 이걸 하면 되겠고, 아, 이건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직 문화거든요. 여전히 조직 문화라는 게 아,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드려 볼게요. 조직 문화가 하는 역할은 진짜 다양합니다. 동료와 동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얘기들 해볼까요?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바운더리나 그 룰, 그 상황들의 범위를 정하기도 해요. 그런 게 조직 문화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조직 안에서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에 바운더리를 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조직 문화의 역할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재청 다녔을 때는 야근이라는 게 없었어요. 6시에 그 불 오프 다 끄고 반장님 다 끄고 막 나가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게 조직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우리 아까 조직의 키워드에서는 야근 많이 한다라는 얘기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같은 공공기관 혹은 같은 조직 내에서도 어느 팀은 야근 많이 하고요. 어느 팀은 야근을 안 해. 이런 서브컬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동료와 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 패턴, 대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조직 문화는 절대로 카피할 수 없대요. 왜냐면 인간의 유전자 같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직 문화는 내가 이 놀이터에 들어왔어. 들어와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실세인 것 같아. 그리고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이게 다 조직 문화거든요. 근데 그 조직 문화들이 결국에는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되게 유명한 경영자인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이 영상이 거의 2시간 되는데 그 안에서 리더의 얘기, 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조직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2분 정도 잘라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Trusting teams. I went on a business trip to Las Vegas, and they put me up at the Four Seasons out there, which is a beautiful hotel. And one of the reasons it's a wonderful hotel is not because of the fancy beds. Any hotel can buy a fancy bed. The reason the Four Seasons is a fantastic hotel is because of the people who work there. That when you roam the halls and somebody says hello, you get the distinct feeling that they wanted to say hello, not that they were told to say hello. We're highly tuned social animals. We can tell the difference. Like we can always tell when someone's working on commission, right? You can kind of feel it, right? We can tell the difference when somebody's genuinely being friendly or not. They happen to have a coffee bar in the lobby there at the Four Seasons in Las Vegas, and one afternoon I went and bought myself a cup of coffee. And there was a barista working that day named Noah. Noah was funny and engaging, charming. I spent far too long standing there buying my cup of coffee because I just so enjoyed talking to Noah. So, as is my nature, I asked Noah a question. I said, "Do you like your job?" And without skipping a beat, Noah said, "I love my job." Now, in my line of business, that's significant because like is rational. I like the people I work with, I like the job, I like the challenge, I get paid well, I like my job. Love is emotional. It's a higher order connection. Do you love your wife? I like her a lot, right? There's a difference. Noah said, "I love my job." My ears perked up. He has an emotional connection to this company. This is interesting. So I immediately follow up and I said, "Tell me specifically what the Four Seasons is doing. If you would say to me, you love your job," without skipping a beat, Noah said that throughout the day, managers will walk past him and ask him how he's doing, ask him if there's anything that he needs to do his job better. Not just his manager, any manager. And then he also said, "I also work at Caesar's Palace. And there, the managers walk past us, catch us when we're doing things wrong, and make sure that we're making the numbers and performing. And there I like to just keep my head below the radar and get through the day and collect my paycheck." He said, "Only at the Four Seasons do I feel I can be myself." This is the exact same human being. And yet the customer service experience that we would have meeting him at one hotel or the other will be profoundly different. Not because of the person, but because of the leaders. Because of the leadership environment in which. 네, 이 이야기가 사실 뒤에서는 리더의 얘기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 뒷단의 얘기들을 보면 다 리더 잘못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이 뒤엔 얘기가 아니라 이 장면이에요. 노아의 이야기. 노아가 Be My Self로 포시즌에서 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노아는 포시즌이 아니라 다른 호텔에서도 일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처럼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처럼 일을 하게 하는 게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먼 사이넥이 여러 권의 책을 썼거든요. 그 안에는 조직에 대한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말 딱 이 장면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오늘 이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직 문화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다닐만 해. 아니, 나 절대 못해. 내가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저의 조직 생활들을 둘러보다 보니까 점점 생각해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조직에서는 제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갈아 넣으면서. 근데 어느새 가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고민을 늘 조직을 바꿀 때마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조직 경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금천구청이 첫 번째 조직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조직이 나를 어떤 포인트에서 이 조직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못하겠어 다닐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조직 문화가 무조건 나쁘기만 무조건 좋기만 하진 않습니다.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혹은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줘야 구성원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열정, 창의, 상상력을 이끌어낸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저 Q&A 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 근데 뭐 그냥 다른 데서 삶의 난을 찾아야죠.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vulnerability, 이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그래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럼 우리 이게 리스크가 있지만 해볼까? 이게 결국에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데 조직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조직을 차별화하는 정말 그 단일 요소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나랑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쵸? 쌍둥이인 사람도 다르거든요. 근데 조직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조직 하나 규모, 인원, 그리고 조직이 구성된 그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랜디 로스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품은 뜯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글이 너무 조직 문화가 좋대. 근데 공정은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조직 문화는 절대로 흉내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자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 문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전 세계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에는 결국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에드거 샤인이 조직 문화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본 가정, 우리 조직은 이럴 거야. 그리고 신념, 우리 조직은 이래.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하래, 가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공유된 암묵적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 앞에 이렇게 도전하라, 그런 거 있죠?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게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가치입니다. 써서 붙여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놈이고요.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을 봤더니 절대 도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실패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알고 봤더니 사람들은 실패하면 잘려. 아니 실패하면 내가 다 덤탱이 써야 돼. 이런 경험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 문화가 보이는 세 가지 차원이 이렇다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그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 그리고 금천구청에서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가치, 그리고 공유된 암묵적 믿음. 제가 아까 공표된 것, 혹은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게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조직 문화, 조직 안에서의 그 행동은 결국에는 아까 말한 이 신념에서 나오거든요. 공유된 암묵적 믿음. 제가 아까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9시까지 가면 돼요. 근데 보니까 우린 8시 반에 가는 게 맞아.
이게 저의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동을 8시 반 전에 갑니다. 8시 전에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게 될 신념에서 나오는지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꾸는 작업들, 조직 문화를 바꾸는 작업이 결국에 조직 안에서의 경험들을 바꿔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교육이 전에는 나 진짜 그런 게 너무 가기 싫어, 나 차출돼서 또 가, 이게 아니라 해보니까 할만하네. 두 번째 하니까 나 좀 도움 되는 것 같아. 세 번째 하니까 이거 다음에 꼭 와야겠어.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딱 한 번 하고 조직 문화가 딱 바뀌진 않아요. 제가 조직 문화의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운동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거든요. 안 하면 티가 나요. 근데 열심히 해도 티가 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게 조직 문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들으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뭐 나보고 조직 문화 바꾸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조직 문화는 누구 하나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방법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조직 개발이거든요. 조직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모 대기업 3년차 그 직원들과 대기업은 요즘에 MZ세대를 붙잡기 위해서 1년차 교육, 2년차 교육, 3년차 교육 이렇게 하거든요. 3년차 교육, 3년차쯤 되면 조직을 떠나고 싶대요. 그래서 3년차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조직의 신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암묵적인 합의 이런 게 뭔지 탐색해봤어요. 실제로 이런 걸 쓰신 거거든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많이 화나 보이시는 이분이, 졸라맨 같은 이분이 첫 번째로 힘든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분은 다 대답을 합니다. 땡땡땡이 힘듭니다. 그때 바로 이 화나 보이시는 분이 그게 뭐가 힘드나?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딱 2년 전 11월 7일? 맞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2년 전 19년에 11월 7일에 워크숍 했던 건데, 3년차, 대기업의 3년차에서도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붙여보세요 했더니 소통이란 점점점. 그리고 이분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신념은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행동은 소통이란 일방향이 아니라 그냥 일방통행이다. 나는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 라는 방식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았던 경험을 좋게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안 좋은 방식으로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한 20분 정도 우리 조직 혹은 조직 문화, 그리고 조직 문화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조직에 좋은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직 문화를 스냅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직의 일상들을 사진을 찰칵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와 동일해요. 핸드폰 꺼내시고 QR코드 한번 찍어봐 주세요. QR코드 한번 찍어서 들어와 보시고요. QR코드가 안 찍힌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창에 menti.com 치시고 코드 번호 8370-9470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작성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박스 하나 나올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금천구청의 조직 문화, 좋은 것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꼭 나쁜 거, 우리는 나쁜 거 엄청 많아, 이렇게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조직 문화, 제가 여러 번 쓰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제가 한 1, 2분 작성할 수 있는 시간 드리고 화면 바꿔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작성해보세요. 부서장, 팀장에 따라
문화가 천차만별이다. 이런 만큼 적당히 친한, 완전히 수직적인, 서로 인사 잘해요, 수직적인 관계, 변화하고 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힘든 걸 알지만 나누면 내 일이 되니 외면한다. 의사소통이 자유롭다. 좋은 조직 문화도 있어요. 일을 진척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보고하는지 그 형식이 되게 중요하다. 남보다 튀지 않고 적당히, 일도 사람 관계도 적당히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내 일이 끝났다고 퇴근할 수 없다. 직급사회, 가족 같은 문화, 좋기도 나쁘기도 함. 과장님 스타일에 맞춰가는 문화, 나만 아니면 됨이라는 느낌. 업무 한계를 지역이나 운영체로 안 나누고 한 사람에게 몰아줌.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일에 관해 여쭤보면 잘 알려주신다. 몇몇 책임감 있는 사람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복지를 누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근데 사실 몇몇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소위 그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든 조직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 때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팀플 할 때 이 프리라이딩 하는 한 대 콱 지어받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었을 텐데 조직에도 있습니다. 쭉 한번 작성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다른 사람 내용 보니까 맞아, 나 이런 것도 생각났어 하시면 또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젊은 꼰대도 은근히 많은 그 뉴스에 보니까 꼰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어쨌든 이 조직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뉴스에 혹은 이 짤로 올라오는 거 되게 열심히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꼰대 얘기가 있는데, 내가 과장님, 팀장님한테도 그렇게 안 혼났는데 내 바로 사수한테 진짜 인생이 끝날 것 같이 혼났다, 이런 얘기를 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유연근무제가 있지만 내가 고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표현을 해야 알아주고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하는 과도기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강제회식, 강제응조가 없어서 좋아요. 빠른 시간에 정보를 습득해서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니 깊이와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다들 잘 도와주신다고. 아까랑 비슷한 얘기가 나오네요. 다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뒤돌아 다시 보고 계속 보고만 하시나 봐요. 보고서를 위한 10월이 끝나셨나요, 여러분? 10월에 공공기관들이랑 일하면 연락이 안 돼요. 10월 달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공공기관들 10월에 뭐 감사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10월에 그렇게 자료를 드리고 또 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회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조직 문화를 더 딥하게 다뤄볼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거든요. 다양한 부서에서. 그래서 오늘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막 엄청 어려운 얘기, 그리고 또 막 저걸 어떻게 해석해,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조직 문화가 지금 이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쩌면 되게 좋은 조직 문화도 있고요. 어쩌면 진짜 저것 때문에 나는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다 하는 조직 문화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아까 도움을 요청하면 다들 잘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래도 수평으로 가는 과도기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금천구청에 결속되어서 나는 그래도 우리 조직이 있을 법해, 있을 만해 라고 생각하신다고 느껴져요. 직원들이 착하다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안 될 때가 있다. 까라고 했더니 다들 잘 까서 그런 것 같다. SSKK 아세요?
SS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서 그게 불가하대요. 저도 사실 조직에 진짜 안 맞는 타입이거든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 나한테 막 이런 걸 하래. 근데 왜 하는지 설명도 안 해줘. 일단 해보래. 뭐야,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을 그 초창기 때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 이때쯤 벌써 한 10년 전쯤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건 진짜 못하겠다. 난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막 이러면서 조직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조직 생활 안에서 늘 만족하면서 지냈던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나의 동료 혹은 내가 일을 맡아서 할 때 그거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양가적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시 저의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라는 얘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조직은 결국에 실제로 믿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차원이 있죠. 실제로 믿는 것과 표방하는 것, 표 계속 붙이는 것, 우리 수첩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그 가치와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동일한 게 좋은 조직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 갭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조직에서 늘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못하는지 혹은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나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조직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표방하는 것은 자 우리 도전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도전해봤는데 실패했거든요. 경험하는 것은 도전을 해서 실패했더니 우리 조직에서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구나 라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믿게 되는 신념은 도전은 so dangerous. 너무 위험해요. 이건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처럼만 하자. 이렇게. 이게 좋은 조직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이고요. 조직 문화를 바꾸는 절차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 리더십 그리고 조직 개발을 열심히 연구하신 이 스테픈 다이밍이 얘기한 조직 문화를 바꾸는 세 가지 절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단 리더십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비전을 주고요. 그리고 설득도 하고 우리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스토리텔링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거에 맞춘 시스템 그리고 계획, 의사결정 이런 인센티브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혹시 그거를 못 따라와? 그러면 그때 권력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직을 바꿀 때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하는 실수는 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얘부터 합니다. 조직 바꿀 거야. 안 따라오면 징계.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바꾸는 작업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쉽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를 바꾸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우리 아마 리더분들이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 이 강제적인 권력 도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징계 이런 것들을 하면 조직 문화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리고 리더십 도구의 저조한 사용 이게 뭐냐면 왜 바뀌어야 되는지 사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를 수용하게끔 영감을 주는 이 리더십의 스토리텔링이 실패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한 번 말하면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6번 말해야 된대요. 6 times rules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명확한 내용을 이해하기까지는 6번을 말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리더가 변화를 하자
이렇게 리드를 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이유를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과 계획으로 시작했으나 시스템이 안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와, 우리 잘해보자 했는데 하나도 안 도와줘. 시스템도 그대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그대로 이러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좋은 조직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라즐로복은 구글의 인사팀장을 오래 했던, 인사 리더를 오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비전, 우리의 미션을 굉장히 매력적인 미션을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가 아니라 컴펠링 미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매력적인 미션,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 앨런 머스크 회사가 뭐죠? 스페이스X? 거기에 이 미션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앨런 머스크가 우주선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차나 잘 만들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우주에 결국 우주선 발사했죠. 그걸 발사를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이 미션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내가 인생 살면서 우주선 만들어서 쏜다.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주선을 쏘아 붙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조직에 매력적인 미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좀 정보들 이런 것들 그냥 좀 알려줘. 뭐 그렇게 숨겨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찾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숨기는 거야? 좋은 조직은 밑에서 안 좋은 일들 혹은 실수들,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상부로 빨리 올라가느냐가 그 좋은 조직을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 실수들이 위에서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는지. 근데 그게 캐치라기보다는 다음부터는 그걸 하지 않기 위한 학습의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해줘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런저런 얘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조직이 이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너도 똑같이 사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모인 건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끔 해줘라. 그러면 좋은 조직 만들 수 있다라고 라즐로복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둘씩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조직 문화를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how to에 대한 얘기가 조직 개발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조직 개발이랑 조직 문화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조직 문화는 명사, 뭐뭐 하는 것, 제가 스냅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직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지 않는 것, 뭐뭐 할 수 없는 것. 이게 저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조직 개발은 이렇게 합시다. 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조직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작년 1년, 2년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빠르게 업무하는 방식이 돌아왔고 변화했는지.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시장 혹은 도전과제, 아까 제가 뷰카 말씀드렸죠? 이런 도전과제에 조직이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직의 신념, 태도, 경험, 가치,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이 조직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방식의 전략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직 개발은 사실상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10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조직들이 우리는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해서 엄청 크게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상 계획 세우다 올해가 다 갑니다.
경험 많으시죠? 계획을 세워놨더니 내년에 상황이 바뀌어서 못했어. 이런 거 되게 많으실 텐데 조직 개발의 전략은 결국에는 중심부보다 점선면으로 이 주변부에서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팀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게 저희 위비드가 조직 개발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점은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도로부터 출발하시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직 개발을 하면서 모든 조직에 가서 자 1년 차엔 이걸 하시고요, 2년 차에 이거 하시고요, 3년 차에 이거 하시면은 5년 차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 말씀 안 드려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아젠다를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혹은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데이션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그 지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지점부터 시작하는 거를 제안을 먼저 드리고, 그 변화들, 그 작은 변화들이 연결이 되고요. 그 연결이 되면 결국에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팀으로부터 변화하는 조직 개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조직 전체를 다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팀을 보세요. 우리 팀 대부분 5명, 6명, 많게는 뭐 10명? 더 되나요? 몇 명 정도 되세요, 팀? 8명이요? 4명? 우리 팀은 9명? 대부분 그래요. 근데 가장 좋은 조직에 가장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의 규모는 6명이라고 하거든요. 6명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팀이 가장 고성과 팀이 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조직 개발의 전략입니다. 우리 팀이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전전 커리어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SAP라는 ERP 회사였어요. 대기업이거든요. 그것도 글로벌 대기업. 독일의 삼성 같은 회사예요. 그 ERP라고 여러분들 쓰시는 시스템 있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 1년 다니다 못 다녀. 여긴 너무 구려.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왜 그만둬?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거긴 진짜 구려서 못 다니겠어요. 제가 늘 그러고 다녔어요. 이게 결국에 조직 문화거든요. 회사가 좋은 것보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 그리고 내가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나랑 끈끈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일을 할 맛이 나야 조직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직 개발을 할 때 가장 팀이 더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팀 간에 인터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조직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부터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사적으로 아까 스토리텔링 말씀드렸죠? 우린 앞으로 변화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계로 가는 조직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직을 개발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그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요. 아주 여러 개고, 그리고 아주 복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전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다양하게 쓰면서 조직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요. 조직 개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전선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30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30개보다 30명이 모여있는 하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화해서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팀들이 각각 좋아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지금의 사일로, 그 사일로가 어느 조직에나 있거든요. 그 사일로 현상들을 최소화하는 것. 그렇게 사일로 현상들을 최소화하면 그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이 무조건 다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팀은 이 팀과 아주 긴밀하게 일하고 있어.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볼까? 이렇게 되고요. 그게 그 연결이 점점 많아지면 그 선들이 모이고 겹쳐서 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조직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것. 이 조직의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강력한 공동의 목표,
아까 말씀드린 컴펠링 미션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직 문화 그리고 조직 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갈 거냐 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 팀이 열심히 일해서 이 팀을 먹여 살리는, 혹은 이 팀의 일을 이 팀이 다 하고 이 팀은 일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팀이 그리고 각자 업무를 다 충실하게 하면서 정말 네트워크를 이루고 유기체처럼 이런 조직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어느 조직에 가서도 이런 모양이 잘 되는 조직을 보지 못했어요. 저도 5명, 6명 있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어떨 때는 우리 조직만한 조직이 없지 하다가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진짜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조직에서의 삶이 늘 그렇거든요. 우리의 기분이 왔다 갔다, 우리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B의 모습은 이렇지만 우리는 늘 이럴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한번 놓고 생각해봐 주세요. 그래서 조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가 어떤지 파악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아주 적절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터벤션이 필요해요. 혹은 전문가의 인터벤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과정을 사이클처럼 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직 문화는 운동처럼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걔를 계속 해보고, 되나 보고, 해보고, 또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조직 문화도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조직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역시 리더가,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개개인이잖아요. 근데 조직에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아, 조직 문화가 중요해. 조직 개발을 해야 해. 우리 조직 문화를 좀 더 좋게 만들자. 지금 이 움직임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직 개발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제안도 드려요.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조직들과 조직 개발 그리고 조직 문화를 탐색하는 작업을 했을 때 대부분 이런 로드맵을 합니다. 근데 뭐 여기부터 막 이렇게 하냐라기보다는 연초되면 이런 거 해요. 우리의 비전, 미션 어떻게 더 잘 내재화할 수 있을까? 새로운 분들 들어오시면 이거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의가 진짜 와 우리 회의 쓰레기야 이러면은 여기부터 해요. 그리고 우리는 리더십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 하면 여기서부터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로드맵이고 조직 개발의 방법은 그 조직마다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 우리 금천구청에 최적화된 조직 개발은 뭐고 우리 조직 문화는 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더 좋은 금천구청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조직 개발은 사실상 리더 혹은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은 리더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예요. 그렇지만 더 좋은 금천구청을 위해서는 요거 마지막 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처음에 갖고 왔던 거거든요. 사실상 앞에 4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연결을 강화할 거고 이런 것들은 아마 담당자, 리더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 혹은 워크숍 또 다른 방식의 액티비티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거고 나 개인으로서는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대화를 할 때는 대부분 이 방식대로 하죠. 근데 이 방식이 아닌 이 방식으로 해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화를 이 방식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그때는 디스커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대화를 하는
그냥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탐색하는 대화에서는 사실 디스커션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조직 문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서로와의 소통,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할 것이냐, 거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시도, 그 첫걸음은 다이얼로그 방식으로 대화해 보셔라 라는 제안을 드려요. 제가 한 4, 50분 열심히 혼자 떠들었는데 오늘의 얘기는 끝입니다. 조직 문화, 조직 개발에 대한 얘기 다 드렸어요. 아주 축약해서 제가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맞아 우리는 이렇지, 아 우리는 그래도 이건 잘하고 있어, 아 우리는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몽글몽글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